네, 안녕하세요. 클로드입니다. 오늘은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과 안노선 뿌리 썩은 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의 병원균은 아밀라리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솔리디푸스에 의한 잣나무 피해가 크고요. 아밀라리아 멜레아라는 병원균도 주된 병원균입니다. 이 멜레아 같은 경우에는 천마와 공생하는 내생균근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 병은 기주우전병이고요. 그리고 백색 부곰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주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침엽수, 화렵수, 초본식물 등 거의 대부분의 식물에서 많은 식물에서 피해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류는 감수성이 높아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의사 시험에서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환경이라고 하면 토양, 습도, 온도, 공기, 통기성이라든지 pH, 또 영양분, 유기물 이런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성토나 배수 불량한 토양에서 많이 발병이 하고요. 해충과 가뭄,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환경적 요소로 스트레스를 받은 수목이 감수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인분 연령이 증가하면 발병률이 조금 감소하는데 이 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병하긴 하지만 주로 20년 이하 나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사목 주변과 지제부에 송진이 흐르는 나무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지면서 다른 나무로 계속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균이 죽은 나무 뿌리에서 수년간 생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한 번 발병하면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적지가 아닌 곳에 식재된 수목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조금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조림지에서 피해가 더 큽니다. 자연림은 자연적으로 적응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림지에서 더 피해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을 보시면 우선 6월부터 가을에 걸쳐서 잎이 작아지고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기 낙엽이 되고 꼭대기부터 가지가 죽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과 양분 흡수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끝눈의 생장이 저하되고요. 그러면서 수관이 쇠퇴합니다. 특히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밑동에서 토양 근접한 부분까지 송진이 흘러서 굳어있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 수목이 병원균에 대해서 방어기작을 발휘한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밀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색 부곰팡이잖아요. 그래서 목재가 부후할 경우 백색으로 변하고 대선이라는 게 관찰이 됩니다. 대표적인 표징은 뿌리꼴 균사다발, 부채꼴 균사판, 뽕나무 버섯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균을 동정할 때도 이런 표징들을 수집해서 배양하는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중요한 표징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뿌리꼴 균사다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잔가지처럼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뿌리꼴 균사다발인데 뿌리같이 보이는 이런 갈색 또는 검은색, 실처럼 가늘고 긴 균사가 뭉쳐져 있는 다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토양이나 뿌리에 부착되어서 자라고 이게 점점 자라면서 그 인접한 민감 기주 나무에까지 이게 퍼져나가서 뿌리를 통해서 전염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 크거나 하진 않고 이렇게 잔뿌리처럼 지름이 밀리미터 범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부채꼴 균사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숲이 아래에 부채꼴 모양의 흰색 균사판이고요. 버섯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무의 아래쪽과 밑둥 부분을 감염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뽕나무 버섯입니다. 네.
저희가 잘 아는 뽕나무 버섯이죠. 이거는 8월 하순부터 10월 사이에 병든 나무의 뿌리나 줄기 땅가에서 관찰이 되고요. 다만 이게 매년 생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시면 일단 옅은 갈색이고요. 이렇게 한 개 또는 무리 지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갓도 있고, 대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거는 발생 후에 몇 주 안에 말라서 고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감염 경로입니다. 감염된 수목 병원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자라면서 혹은 뿌리꼴 균사 다발이 자라면서 옆에 있는 다른 건강한 수목을 감염시키고요. 이 확산 속도가 1년에 수십 센티미터에서 1미터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뽕나무 버섯에서 생성된 담자포자가 바람에 날아가서 비산해서 건강한 수목의 상처나 뿌리를 침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 경로를 보면 이제 방제 방법이 딱 떠오르실 텐데요. 먼저 화학적 방법은 토양에 석회 처리를 해서 산성화 방지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환경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산성화 방지로 병의 진전을 늦추고요. 그리고 베노밀 수화제 등의 살균제를 임지에 묻거나 살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무의 그루터기를 제거하고 병든 뿌리는 뽑아서 소각합니다. 이게 계속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토양 소독제로 토양 소독을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섯에서 생성된 담자포자가 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자실체, 뽕나무 버섯은 발견 즉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걸 하려면 당연히 사전 예찰을 열심히 해야겠죠. 임업적 방제 방법입니다. 인분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이미 발병한 지역은 가급적 식재를 늦춰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나무 주위에 깊은 도랑을 파서 균사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요. 수목 주변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걸 위해서는 배수시설이나 통기성 높이는 작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질소질비료 시비는 자제해 주시고 적기에 비배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은 봤고요. 다음으로 안노선 뿌리 썩은 병까지 오늘은 좀 같이 봐보려고 하는데, 병원균은 헤테로바시디온 안노섬입니다. 이것도 기주 우전병이고요. 이거는 말굽버섯이라고 하네요. 기준은 적송, 가문비나무가 감수성이고요. 주로 침엽수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국내 미보고 병이라서 조금은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일단 건강한 나무에는 잘 발생하지 않고요. 밀생한 지역에 발생합니다. 자, 실제 표면은 갈색이고 아랫부분에 흰색 다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무 밑둥이나 뿌리에 잘 발생한다고 하고요. 역시 뿌리병이기 때문에 지상부에 영양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잎이 황화됩니다. 그리고 병든 뿌리는 섬유질 모양으로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담자포자가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하고요. 임지 내에서 벌채한 그루터기가 이상적인 침입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담자포자가 침입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뿌리 접촉이나 접목을 통해서도 건전 기주로 감염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 병은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식재 거리를 충분히 넓혀서 뿌리 간에 전염이 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고요. 발병지 근처에는 이 감수성 수목, 아까 침엽수 150여 종이 피해를 입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심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